네, 이번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프라이빗 키는 은행 계좌로 치면은 우리의 비밀번호가 되는 거고, 퍼블릭 키는 우리의 계좌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먼저 우리가 만들면 그거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는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 프라이빗 키는 내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 남에게 절대 보여주거나 이게 들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랜덤한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해시 함수를 응용한 어떤 대칭 암호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키가 1, 2, 3, 4다. 그럼 이 1, 2, 3, 4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는 0, 4, 2, 3, 7, 6, 4, 8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키는 다른 사람들한테 줘도 됩니다. 그냥 이게 내 계좌번호야. 나한테 뭐 비트코인 송금해줘. 라고 할 때 이 퍼블릭 키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뭐 이걸 뭐 QR 코드로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퍼블릭 키에다가 입금만 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못 합니다.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퍼블릭 키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내가 송금하는, 출금하는 이제 권한은 이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랜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숫자로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이거를 뭐 보관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하면은 연결되는 대응되는 이제 퍼블릭 키가 이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런 퍼블릭 키가 있으면 프라이빗 키는 요거겠다. 이거 해킹해야겠다 하고 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그니처인데요. 시그니처도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메시지,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내가 철수인데 영희한테 난 1비트코인 보낼 거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쓰고 내 프라이빗 키를 이제 내 암호를 적은 다음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철수 영희 1비트코인 송금과 이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메시지 시그니처가 이게 생성이 됩니다. 채굴자가 이 트랜잭션을 철수가 한 게 맞냐라고 보는 방법은 이 철수가 영희한테 1비트코인 송금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철수의 퍼블릭 키가 있을 거잖아요. 철수의 퍼블릭 키를 넣고 그다음 철수가 사인했다고 하는 그 시그니처, 그 사인 코드를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증명을 하면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이제 달라져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2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 이게 안 맞겠죠. 왜냐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그니처가 아니니까. 그래서 증명할 때는 퍼블릭 키와 시그니처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사인할 때는 그 메시지 이 트랜잭션과 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들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내가 20 비트코인을 from 이건 내 퍼블릭 주소고 이건 상대방의 퍼블릭 주소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넣고 이거를 이제 사인을 합니다. 3046 이게 내 시그니처가 되는 거고 채굴자들은 이 트랜잭션을 이제 주워다가 이게 맞냐 이것과 퍼블릭 키와 이 트랜잭션과 이 시그니처를 베리파이 하면 이게 맞구나. 얘가 얘한테 보낸 게 20불 보낸 게 맞구나. 얘가 승인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그게 아니라 10이었어. 라고 누가 이제 조작을 하면 이게 베리파이 눌렀을 때 이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코인베이스에서 퍼블릭 주소로 100을 주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퍼블릭 주소, 상대방 퍼블릭 주소로 10 비트코인을 주겠다. 그거에 대한 시그니처가 여기 있다. 라는 시그니처들이 각각 트랜잭션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달라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해킹을 한다, 해킹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7이 아니라 8이야 라고 하면
이 트랜잭션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경되니까 당연히 이 해시 값이 또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설사 이 팔을 해커가 채굴을 했다고 해도, 좀 오래 걸리네요. 채굴을 했다고 해도, 네. 0000 난스 135934로 채굴을 했다고 해도, 지금 요 트랜잭션은 요 시그니처가 이 7에 대한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은 이 블록에 실어 나를 수가 없는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나머지 트랜잭션은 이제 해킹이 안 됐다고 해도 이 하나를 해킹하려고 하면 이 블록 자체도 이제 채굴을 다시 해야 되고, 이 안에 시그니처도 이제 해킹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